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결국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최영범 홍보수석이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대로 정의용이가 말이죠, 정의용 안보실장이 처음으로 이 북송 어민에 대한 이 반박 입장문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이 정의원의 입장문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정의용 안보실장의 주장은 우선 북한으로부터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없었다. 그리고 이런 흉악범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는 흉악범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일반 법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맨 먼저 이 북한한테 타진을 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순의 진정성이 없었다. 처음부터 기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기순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순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 신뢰성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 난민법에 따라서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난민법 적용 자체가 이 잘못 적용한 거예요. 왜냐? 난민이라고 하면요, 무국적자나 외국인한테 적용하는 법률이 난민법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제 원칙이 있어요. 우리 국민을 간주한다.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우리 국민으로 취급을 해서 일단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내 법정에서 다퉈야 할 일인데, 이런 흉악범을 갖다가 바로 북한으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요,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이슈는 해수공무원의 피살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국내적인 이슈가 아니라 국제적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구 여권이고 현 야권에서 말이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 시키면 시킬수록 민주당의 망신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국경에도 맞지 않은 그런 비판 공세다.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단순하게 국내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여다 야다 진보다 보수다 이 차원에서 싸울 게 아니고요, 인권이라고 하는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지켜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반박은요, 단순하게 이것을 국내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여야 간의 공방 차원에서 정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백전백패한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의 틀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켰느냐 아니면 묵살했느냐 무시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다뤄야 되는데요,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비판했는데, 최영범 수석이 직접 이 반박에 나섰다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간단하게 정치 공세 또 이런 입장 차원에서 다루지 않겠다, 원칙적인 문제로 대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영범 수석도 야당하고 지난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저도 그랬잖아요. 정의용, 그 다음에 서훈, 박지원, 김현철, 서우, 이런 사람들 일단 포토라인에 먼저 자진해서 서라 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주장을 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요, 흉악범 뭐라 그럴까요? 흉악범과 관련해서요,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다, 이렇게 정의용 안보실장이 입장을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하다.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3심제다. 3심제 다 거친 다음에 흉악범인지 아닌지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합심할 때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진정성이 있다 없다 이 법률적 결정을, 최종 결정을 내리냐. 이 재판도 3심까지 거치는데 굉장히 경솔한 것이다.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이 더 앞장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저하고. 그 다음에 북송어민들이 기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다필로 쓴 기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이냐.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국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 당시에 말이죠. 문유균 1차장의 JSA 대대장인가요? 이 사람한테 문자 보고를 받고서야 이게 언론에 알려지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보내려다가 걸려 들은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야당에서요, 이번 사건을 갖다가 이 권성동 직무대행의 청와대 이 사적 채용 의혹 이거하고 같이 국정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냐. 국민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 문재인 정부에서 이 SI를 통해서 정부 사람들이 사례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SI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느냐. 이러한 이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관해서 그러한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2019년도 탈북 어민은 SI를 기민하게 파악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상이하게 화려했는지 그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게 정부가 할 일이라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이제 다 되면 충분히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이 의원이 말이죠. 대통령실의 구국공무원 그러니까 이 선대 캠프에서도 일하고 인수에서도 일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강릉 선관위 우연이다. 이래서 이해 충돌이 되는 것 아니냐, 결격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선관위는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관위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우씨 아버지는요 정당 추천이 아니라 지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을 지역 차원에서 발탁해서 위촉한 것이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또 국민이 이 선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선관위는 무병의 무보수 참 명예직인데 그야말로 이 권 대표가 지역에서 성실하게 자원봉사하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 뭐 당선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캠프에 와서 일을 열심히 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구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인데 왜 이거를 갖다가 사적 채용 프레임에 끌어들여가지고 비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지금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언뜻 보면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국 아들, 딸의 이 뭐 자식, 엄마 찬스, 아빠 찬스하고는 근본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이 우씨 구급 공무원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조국 아들, 딸들은 뭐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인턴도 안 했는데 전부 인턴 받았다 그러고 상장도 가짜 상장이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가짜 서류를 가지고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급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이 몇 달 동안을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자체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이 채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야권에서 아빠 엄마 찬스 위반한 것이다 라는 비판은요 조국 때문에 구여권 지금 민주당 쪽이 대선 지선 아주 실패하는데 큰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서도 지선 대선 패배 책임 이재명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조국의 강을 못 건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번에 구급 이 채용 직원을 말하자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요 이 민주당의 공세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치공학적 구도에서만 보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 야권의 이 내롤남불 이거를 갖다가 역공을 취하는 야권의 이러한 모습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북송 사건 그리고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은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특검 또는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여권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이제 귀추가 결국은 이제 특검까지 가냐 안 가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느 방안이 됐든 우리 여권도 전혀 꺼리길 게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일제히 우리 여권에서 이 권성동, 그 다음에 한덕수, 김대기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현 경제 위기 상황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오늘 2차 고위 당정협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장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한 등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갈수록 경제 하박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요. 이 문재인 정부 같은 정치 방역이 아니고 과학적 방역 대책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한덕수 총리도 말이죠.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전 강요들이 직접 현장도 찾고 그래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취지는 거의 경제 살리기에 지금 딱 맞춰져 있고 어떻게든지 살리겠다. 또 살려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민생 현장의 얘기도 듣고 있고 또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또 오늘 고위 당정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경제 불안세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면서 국민 특히 서민들 빚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차 고위 당정회의 이후에 경제 상황을 지금 비상으로 보고 있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첫 회의는 물가 안정을 주제로 했고 두 번째 회의는 사흘 전에 밝혀진 서민들 빚 문제를 갖고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야말로 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박지현 지금 위원장이 엄청 화가 나 있어요. 뭐냐? 이 최강욱의 발언 때문에 그런데요. 이 최강욱이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 바로 지난 15일 날 이수역에 있는 메가박스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대가 조국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그대가 조국이 상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관객과의 대화 세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영어로 게스트 비짓이라고 하는데요. GV 세션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최강욱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최강욱 의원이 뭐 이 짤짤이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나갖고 지금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징계를 받고 나서 사과 입장문을 올렸어요. 홈페이지에. 근데 이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이 자기가 올린 게 아니다. 박수현이가 올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이 정치 관련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고양이 뉴스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 고양이 뉴스를 통해서 나는 사과문 본 적 없어요. 사과문 박지원이 쓴 거고 박지원이 올린 겁니다. 이렇게 최강욱 의원이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뉴스는요. 이 GV에 참석한 최 의원 사진을 올린 뒤에 자신 역시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최강욱 의원의 말이 사실인 것을 강조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이 박지원 비례위원장이 엄청 열받아가지고요.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다. 최 의원께서 설마 그렇게 말하셨을까 믿기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현재 이 고양이 뉴스 영상 때문에 최 의원 지지자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통신 기록을 까버렸어요. 자, 언제 통화를 했느냐? 5월 4일 날 밤 9시 23분 46초부터 2분 54초간 최강욱 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그 내용을 전격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예를 들어서 사과문을 박지원이 쓴 거다.
맞아요. 그리고 반만 맞아요. 박지원이 올렸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사과문이 박지원이 왜 썼느냐?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해명한 걸 보면 사과문을 제일 먼저 누가 초안을 썼느냐? 박홍근 원내대표가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보내왔고 거기에 박수현 비대위원장이 추가 의견을 보탰고 그래서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최강욱 의원하고 협의해서 완성이 되고 최종안에 최강욱 의원이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수현과 최강욱 의원 간의 통화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최강욱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그 사과 문안에 대해서 오케이 합의가 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강욱 의원한테 사과문 내용 전체를 다 확인했느냐? 2번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은 최종안을 다 봤다. 올리는 것에 동의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SNS에 이거를 올려야 되잖아요. 사과문을. 그런데 사과문을 이렇게 올리는데 최강욱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는 이미 한 문장을 올린 사과 내용이 있어서 너무 자기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 당 홈페이지만 올리자. 이렇게 최강욱 의원이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이 의견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최강욱 의원이 이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 사과문을 올리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이 당직자에게 부탁을 해서 사과문을 당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예, 이걸 보면 명백하게 최강욱 의원이 두리뭉실하게 이제 징계까지 받으니까요.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 징계 조치를 철회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 입장문을 내놨다가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박지원 위원장은 맹목적인 팬덤은 정상적인 판단을 가로막는데 만약 최강욱 의원은 본 적도 없는 사과문이 올라갔다면 도대체 왜 최강욱 의원은 2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강성 지지자들은 이런 상식적인 의심도 없이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부터 퍼붓는다. 이런 팬덤은 최 의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당했던 최강욱으로 돌아오고 지금이라도 팬덤 유혹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사과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화 통화를 끝날 때 최강욱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 써줘서 고맙다. 죄송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화록 내용을 전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지원은요. 최 의원이 팬덤을 앞세워서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최 의원께서 폭력적 팬덤과 이별하고 진실 앞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 조선일보에서는 최강욱한테 이거 관계를 좀 물으려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최강욱이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자기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최강욱의 거짓말 어디까지 계속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